안녕하세요. 남성전기공사학원 원장 남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은 전기이론 첫 강의입니다. 첫째 유학집 봐볼까요? V는 IR 이렇게 돼 있죠.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V, 곧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전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름철에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가죠. 계곡에 놀러 가면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시원하게.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뭘 하냐면 사람들이 수위가 높다 그래요. 수위. 그러면 수위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 용어인데 물 숫자 위치 위자예요. 물의 위치가 높다 이런 뜻. 물의 위치가 높다. 그러면 또 어려운 말로 전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의 위치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또 전압이 높다. 전기의 압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층 베란다에서 친구가 나한테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툭 봤죠?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나 20층, 30층 높이에서 친구가 농구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큰일 나죠. 파워가 세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진 물은 굉장히 충격량이 강해서 위험하죠. 전압이 높고 전위가 높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도 해요, 심지어.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떤가 볼까요? 자, 1.5V 아주 작은 파워죠. 이런 경우는 슈퍼에서 파는 꼬마 전지들이 있고 우리들이 작은 용도에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이런 용도에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9V 정도의 용도라면 노트북에 보면은 9V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20V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 쓰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을 보면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파워가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배우고 할게요.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물이 물이 흐르고 있죠. 근데 전기도 흐른다 해서 전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기전자 흐를 유자예요.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기호로는 I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암페아예요. 암페아. 1암페아, 2암페아, 3암페아 이렇게 하는데 알겠죠? 그러면 암페아를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자면 가정집에도 작은 물이 흐르면 어쩌죠? 이것을 가지고 집에서 뭐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쉽게 쓰죠. 하지만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홍수가 나서 집이 상해버리죠. 그것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전기가 흐를 때는 이렇게 전구에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전기가 흐르면 집이 불나버리죠. 자, 볼까요? 자, 0.3A 정도 흐를 때는 전구따마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헤어드라이기 쓰죠? 그런 것은 4.5A 정도 전기를 흘린답니다. 그러나 15A가 되면은 전선이 불나버리고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를 흐른다. 자, 세 번째는 저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항은 R이라고 기호를 해요. 레지스탕스 할 때 R자예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옴이에요. 단위로는 옴이에요. 1옴, 2옴 단위가 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이에요. 자, 어떤 수도관에 찌꺼기가 껴 있으면 물이 못 흐르잖아요. 그것이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을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단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1m는 100cm이다. 1m는 100cm. 1m는 100cm. 선생님, 왜 이것을 배우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학에서는 MKS 단위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MKS 단위계. 무슨 뜻이냐면 1m, 1kg, 1세컨드, 즉 1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1m다.
또 아무 말이 없으면 1kg이다. 또 아무 말이 없으면 1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선배들이 자기들끼리 알기 좋게 벌써 암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딱 가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해골 무늬가 그려진 깃발이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 바로 해적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멀리서 서로 간에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짜진 기호랍니다. 그래서 특히 1m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길이에 다니는 1로 나온다면 무조건 1m가 되고 100cm가 된다. 그러면 100cm라는 것은 30cm 자 3개가 이렇게 되고 또 10cm가 이어져서 이 정도 길이죠. 이 정도 길이. 그리고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만약 시험 문제에 60cm다. 그러면은 60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바꿔야 한다? 1m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숫자로는 0.6m가 되고 0.6을 써줘야 답이 맞다. 이 말은. 알겠죠?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미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이라는 할아버지가 전기의 법칙을 썼는데 그것은 V는 IR 그랬어요. 그래서 외워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I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에는 R이 밑으로 내려가서 R분의 V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볼까요? 전류의 흐름이라는 것은 압력이 세면 어때요? 세다. 그런데 저항이 세면 작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오음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오음, 전류의 양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 양에 반비례한다가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전자의 전기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자의 전기량. 자, 원래 이 핵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핵이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물질의 구성은 원자로 돼 있고 핵으로 돼 있잖아요. 그 핵은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래서 만약 양성자가 2개다 그런다면은 바깥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들 중에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뭐라 하냐면 자유전자라 해요. 자유롭게 다닌다 해서 자유전자인데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가 자유전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모든 전기현상이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생긴다. 모든 전기현상이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전자를 배워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자의 전기량 공식,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그랬는데, 자, 이번엔 쿨롱이라는 단위가 새로 나왔죠? 쿨롱. 쿨롱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이렇게 아까쯤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 했어요. 물이 쏟아져 내린다 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방울이.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물 한 방울을 전기하고 비교한다면 전기 한 방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기 한 방울. 전기 한 방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쉽게 말해서 전하량, 전기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하량. 그래서 이것을 Q라고 기호를 씁니다. 알겠죠? Q로 기호를 쓰고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알겠죠? 1쿨롱, 2쿨롱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한 방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여기 보면은 이 전기 한 방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보면 10의 6승은 100만이잖아요.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19승 하면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하고도 10개를 더해야지만이 이 한 방울이 되는 거죠.
1쿨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찍는 법이 있죠. 1.6하고 1.9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 2, 3, 4 중에 찍으세요. 답을 맞히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눈치채서 맞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도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체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부릅니다. 왜 도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선배들이 이렇게 물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통했을 때 전기가 잘 통하네. 전기가 잘 통해. 그래서 이 안에 전기가 가는 길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자 용어예요. 길도자를 썼어요. 길도자. 길이 있다. 물체 안에 길이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한다. 자, 그런데 돌 같은 것은 어떨까요? 전기를 딱 대면은 전기가 안 통해 버려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전기를 통해봤자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선배들이 생각하기를 이 안에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갈 수 있는, 즉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해서 부도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자가 한자 용어죠? 아니 부자죠. 길이 없다. 길이 없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돌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반도체. 반도체는 반만 통한다. 반만 통한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예를 들어 한쪽 방향으로만 통한다든지 반대 방향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특수한 만든 것을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 볼까요? 반도체 보면은 자, CuO2, 실리콘, 게르마늄 이렇게 있죠. 이렇게 Cu는 뭐죠? Cu는 구리죠, 구리. C는 실리콘, K는 게르마늄이죠. 구리시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보니까 예쁜 여자친구가 아주 예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쁜 금목걸이를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이제 자기는 화장품 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겠죠. 돈은 없고 그래서 딱 철물점에 가서 구리로 만든 시계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선물로 주면서 자기야 내 마음을 생각해줘 딱 그러면서 줬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리시계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반도체의 종류는 무엇인가? 반도체의 종류는 무엇인가? 구리시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은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쿨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힘이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법칙으로 쓴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볼까요? F는 R의 제곱분의 Q1, Q2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자, 이쪽은 남자예요. 이쪽은 여자고. 그럼 어떻게 된가요? 남자가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더 힘이 세지죠. 사랑의 힘이. 그다음에 여자도 날씬하고 예뻐요. 그러면 더 사랑의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힘은 둘 사이에 서로 땡기는 힘은 무엇에 비례한다? Q1, Q2의 크기에 비례한다죠.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나 약점이 있는데 거리의 제곱에는 어때요?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그 힘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화로가 있어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는 더 줄어들죠. 그다음 똑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서로 좋아서 사랑하더라도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진다면은 사랑의 힘은 줄어들겠죠. 그와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무엇일까요? 여기다 Q1에 1을 넣고 Q2에 1을 넣고 R2에다 1을 넣으면은 F가 1이 안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알아내는데 그것은 쿨롱 할아버지가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우린 이것만 그냥 외우면 되겠죠.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Q1 값은 1입니다. Q2 값은 1입니다. R도 1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9 곱하기 10의 9승만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진공 중에서, 공기 중에서 그랬는데, 과연 어떤 물체 안에 있을 때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물 속에 있을 때, 기름 속에 있을 때나 어떤 물체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율에 따라 또 이 힘이 달라진답니다. 이 2라는 것을 뭘 하냐면 유전율이라고 표현해요. 유전율. 선생님, 유전율이 뭔가요? 딱 쉽게 간단히 말해주세요. 유전율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바로 유전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율이 큰 물질이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저장한다는 것이죠. 유전율이 작다 하면은 전기를 조금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핸드폰 배터리나 이런 것은 어때요? 유전율이 클수록 좋겠죠? 그래야 오랜 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유전율을 한번 봐볼까요? 공기 중의 유전율은 이 제로라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 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쉽게 찍을 수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88하고 12는 어때요? 100을 쪼갠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 4 나왔을 때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단위도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팜. 자, 한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중동 지방에서 한 아저씨가 자기 양들하고 소한테 물을 먹이려고 막 농장에 밭을 파고 있었어요. 근데 딱 물이 나와야 하는데 시커먼 폐수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유전이래요. 유전. 알겠죠? 농장에서 유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파암하면은 뭐다? 유전이다.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해 놓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 번씩 연습해서 1, 2, 3, 4 중에 찍으세요. 그러면 딱 찍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비유전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유전율 값이 너무 길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요. 너무 길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1로 잡은 거예요. 즉, 공기의 비유전율은 1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자, 실제 운모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비유전율 값이 8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공기에 비해서 8배나 전기를 많이 저장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특수물질인 TiO2, 이산화티탄은 100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 유전율이 가장 큰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TiO2입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또 공기의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입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700제 문제 자 한번 봐보게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면은 전자의 전기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선생님이 16하고 19가 서로 엎어진 숫자니까 잘 기억해서 찍으라 했습니다. 2번을 볼까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한 것이 뭐냐 그랬죠. 답은 3번 자유전자죠. 그 다음에 3번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 사이의 제곱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무엇인가 그랬죠. 그것은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4번 물질이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양전기나 음전기를 띠는 것을 뭐라 하냐. 대전이라 하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머리카락을 어때요? 책받침으로 막 문질러 본 적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책받침 쪽으로 올라오죠?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곳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막 문질러 주니까 흥분해서 책받침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해 버렸으니까 플러스만 돼 버렸겠네요. 이쪽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생겨서 그렇죠.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상대한다 해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대전이라 한다. 전하량이 서로 상대하고 있다. 대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작아졌을 때를 무엇이라 한다? 대전이라 한다. 4번이 맞습니다. 6번 진공의 유전율 이 재료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답은 2번이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공기라 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단위 같은 거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준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동영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열심히 요약집 오늘 한 것 보고 또 이렇게 문제집도 한 번씩 읽어보길 바래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